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그 배우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영화를 좋아했던, 어, 영화 뭐 매니아까지는 아니어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 74세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요새 뭐 90 이상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80을 못 넘기고 보통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인가 4세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74세면은 좀 너무 일찍 가셨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분들 그렇게 가시는 거 이제 작년에도 뭐 그 많은 이제 유명한 분들이 가셨는데 좀 80세 이상 못 가시고 이제 70대로 가신 분들 많았는데 이게 뭐 이제 그분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주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날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인생하고도 같은 거죠. 음 그래도 이제 이 장기 투자를 해 보다 보면은 이제 욕심이 나다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 짧다. 네. 장기 투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종목으로 한 뭐 15년, 20년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또 다른 종목에서 또 15년, 20년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계속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한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을 보다 보면은 인생을 통해서 보면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매매하면 그냥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매를 결정하고 이제 끌고 가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신중해지고 인생에서 뭐냐면 몇 번 해볼 수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게 그런 건데 이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으로 이제 애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애플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어, 이 애플을 보면은 애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었을까? 예. 우선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생각은 어, 회사의 덩치를 계속 키워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의 증대다. 보통 이제 어쩔 때 한 번씩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15년, 20년 계속 지속적인 이런 어떤 회사의 덩치를 계속 키워가는 이런 회사들은 이제 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슬라 투자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거 애플처럼 테슬라도 매출의 증대, 예,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거, 예,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예,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 생각하면은 장기 투자를 꼭 하셔야 되고요. 할 만하고요. 꼭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초창기 단계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인제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매출을 증대시켰다는 거죠. 2017년 뭐2000 이때 이제 돌이켜 보면은 뭐 적자를 보다가 2019년에 이제 흑자를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연간 뭐 40만 대 만들던 이 회사가 80만 대를 만들고 또 160만 대를 만드는 과정. 그 덩치를 키워가는 그러니까 40만 대에서 80만 대.
80만 대에서 160만 대까지. 그 덩치를 키워가는 과정이 없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FSD만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는 계속해서 한 60만 대 정도 급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60만 대에서 70만 대, 60만 대, 70만 대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면은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그리고 몇 년째 한 160만 대급에서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분기당 요번에도 보면은 이제 41만 대를 팔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연간 41만 대를 팔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분기라고 하면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2개월 동안 판매하는 양을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미래로 봤을 때, 글쎄요, 미래에 이제 자동차 판매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도 그 외에 이제 다른 요소로 돈을 더 벌어서 매출을 현재 매출의 2배를 증가시키는 또 거기서 또 더 2배 이렇게 4배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테슬라는 애플처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매출을 2배, 여기서 또 2배 이렇게 성장을 시키려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회사가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게 된다. 여기서 더 이제 성장하기는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캐파가 한 55만 대, 최대 캐파가 한 55만 대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4분기 동안 잘 팔면은 50만 대씩 팔아서 이제 200만 대를 넘기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건데, 글쎄요, 지금 160만 대급인데 이게 그러니까 300만 대를 넘기는 한 2배 정도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가려면은 필수적으로 공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장을 더 증설하지 않는 상태로 300만 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플러스로 FSD 판매도 하고 또 FSD를 GM이나 현대차 같은 데다가 라이센싱 있죠. 라이센싱으로 판매를 하고 그래서 현재 나오는 매출을 한 2배 이상 끌어올려야지만 지속적인 어떤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시간이 지금 없어요. 많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FSD 같은 개발을 중국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따라하기 전에 좀 더 빨리 좀 치고 나가서 완전히 이제 격차를 벌려 이제 초격차를 벌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초격차를 벌려놨으면은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FSD 개발은 조금 많이 좀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도 웨이모가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중국도 보면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자율주행 이 단계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뭔가 이렇게 특출한 이 회사만이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독특한 이런 면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걸로 돈을 벌긴 벌겠지만
예상한 거보다는 그렇게 크게 돈을 못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현재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을 2배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예. 사실 뭐 예전에 엔비디아를 생각했을 때도 엔비디아의 AI 칩이 나타나서 또 챗GPT라는 것이 나타나서 폭발적인 그런 매출의 성장을 이룰까? 그런 것은 사실 그 전에는 상상을 못 했어요. 음. 그냥 뭐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걸 하니까 뭐 그래픽 카드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꾸준히 벌겠구나. 그래서 그냥 돈을 버는 정도 매출의 증가 속도가 뭐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다. 그 정도에 머문다. 그러면 주가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 정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꾸준히 돈을 버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돈을 가만히로 쓸어 담게 돼 버리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는 착 이제 몇 배를 상승할 수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지금 버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꾸준히 그냥 뭐 그냥 어제나 오돈이나 뭐 비등비등한 정도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크게 주가의 뭐 급등이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근데 가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생각지 못하는 어떤 이제 폭발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겨버리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사실 기대하고 있죠. 이제 옵티머스라든가 어 사실 근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까지는 아니어도 그것을 생산하려면 그 공장이 좀 필요할 텐데 공장 빨리 왜 안 지나 모르겠어요. 네. 공장 좀 빨리 증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시장 수요를 파악했을 때 공장을 이제 늘려 나가는 것이 이제 어렵다 생각하면은 공장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이지 못하다. 판매가 그렇게 폭발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증하는 거죠. 음. 어, 그래서 뭐 엔비디아 사례나 애플 사례나 그런 것처럼 어, 이렇게 어떤 그 회사가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애플은 이제 뭐 아이폰 나오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히트작을 내면서 사실 애플의 수익을 보면은 뭐 아이폰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맥킨토시 컴퓨터 예, 그게 또 같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 그런 데서 또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막 대폭 계속해서 늘어난 거죠. 예. 그 테슬라가 뭐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한 번씩은 뛰어 올라갈 수 있지만 자꾸 이제 한계성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매출의 대폭적인 증대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야 돼요. 예. 지금 벌써 작년과 올해 매출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처럼 어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테슬라가 저가형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로봇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거나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새로운 뭐가 나와도 그게 이제 당장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판매를 시작하면서 바로바로 큰 수익이 들어오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때 이제 생산도 굉장히 박차가 했고 예. 그리고 자동차는 사실 우리 생활의 이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뭐 필수품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로봇가 초창기에는 좀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런데 그 로봇 판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가. 그다음에 그 공장을 또 증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 이것이 이제 26년에 이제 당면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SD를 어떻게 이제 세상에 공급을 하는가. 예. 어, 사실 지금 FSD 900만 원짜리는 한 200만 원, 25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대로 좀 내려오게 되면은
좀 많이 팔릴 것 같고, 또 기존에 인제 뭐랄까 좀 많이 이 차들을 팔았기 때문에 그 판 차들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이 어떻게 인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지 정책을 변화시켜 주고, 또 이렇게 막 좀 더 인제 막 굉장히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26 년에 어떤 중대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측에서. 예. 정말 완전히 그냥 '한번 매출을 늘려 보자.' 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여전히 26 년에도 '우리는 그냥 뭐 현 수준을 그냥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갈지. 예. 그래서 지금 뭐 연초이기도 하고 좀 이런 구상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인제 애플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주가가 인제 올라올 수 있었나. 사실 뭐 인제 코로나 이후에 인제 주가의 상승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인제 뭐 코로나, 또 어떤 금융 정책, 뭐 환경 등으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큰 변화들을 겪으면서도 애플은 매출을 계속해서 꾸준히 증대를 시켜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도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이야기는, 결론은 매출이라는 걸로 귀결이 된다. 그리고 인제 그런 어떤 꾸준한 성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 대상으로 좋은 게 뭐냐면, 회사가 계속해서 매출을 꾸준히 증대를 시켜 오잖아요. 그래서 뉴스 보시면 뭐 회사 역사상 뭐 최대의 영업이익률 달성, 또 내년에는 뭐 얼마나 더 이제 이 추가로 영업이익이 뭐 어 1,000조, 아니 100조, 예. 막 1,000조 그렇게 어 증대가 될 것이 예상이 되는 거죠. 이때 인제 아이폰 나왔을 때인데, 아이폰이 나오고 1, 2, 3 막 계속 아이폰 3GS, 4, 5, 6 막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숨가쁘게 빠르게, 예, 뭐 1 년에 한 번씩인가요? 막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매출을 엄청나게 증대를 시켰죠. 그때 또 맥북 에어 노트북 막 그런 것들이 히트를 치면서 컴퓨터 판매량도 엄청나게 인제 증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제 보면 대략적으로 인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회사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매출을 쭉쭉쭉쭉 이제 증대를 시켰던 이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주가가 막 5배를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제 주식 시장 자체의 환경 자체가 이제 바뀌었죠. 애플의 미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을 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긴 역사를 가진 애플이라도 결국에는, 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저조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가 거기서 또 성장을 한 거는 진짜 좀 쉬운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애플이 여기서 뭐 이제 AI라든가 뭔가로 또 회사가 완전히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뭐 대폭적인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은 애플의 주가 상승도 이제 끝이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돈도 많고 그동안 쌓여온 누적된 기술력과 또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 힘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인제 애플에 대한 장기 투자를 계속해서 인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이제 영원한 건 없죠. 예. 회사가 가다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 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꺾이게 됩니다.
과거 이제 이 인텔의 사례가 그렇죠. 예. 인텔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회사도 회사가 규모가 커진 다음에 거기서 더 규모를 키우지 못하게 되면 이런 주가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 대한 주가 전망은 어려우면 되게 어려운데 또 심플하게 본다면은 또 심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당면된 어떤 주어진 과제, 영어로 말하면 뭐 챌린지라고 하죠. 그 도전 과제를 해내고 한마디로 서프라이즈를 내줘야 돼요. 보통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그 회사들이 서프라이즈를 내줍니다. 조금 중간에 잠시 주춤할 때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서프라이즈를 내주는 거죠. 지금 ASML 같은 경우가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잠시 이렇게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준다는 거죠. 매출의 증대를 시켜준다는 거죠. 예. 이런 회사들은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ASML이 이제 2013년대 뭐 이때 비하면은 지금 10배 가까이 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런 주가 상승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 중간에 올라갔다 상당히 큰 하락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뭐 새로운 것을 또 개발하고 출시하고 또 판매를 하고 하면서 근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 상황을 타개를 못 한다. 그럼 주가가 더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한다. 그럼 잠시 빠진 후에 반등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이제 AI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하여간에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ASML 같은 경우도 아무리 뭐 그런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1년 정도 조정하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그 어떤 대응을 못 한다. 예, 그러면은 한 몇 년 더 조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런 어떤 이제 성장주라기보다도 조금 너무 이제 느림보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ASML이 작년에 예,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 전부터 24년부터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 그 뭐냐면 그러니까 ASML이 7월부터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막 엔비디아랑 뭐랑 막 AI 붐 타서 엄청나게 연말까지 상승했던 장이었는데 무려 이제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력이 있는 회사는 한 뭐 약간 뭐 7, 8개월 정도, 좀 길면 10개월 정도 조정은 겪지만 빨리 이제 대응을 해서 빨리 주가를 살려놓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대응을 빨리 하는 회사들은 장기 이평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이 장기 이평 위에서 잠시 이제 상승 중에 조정하고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회사가 업그레이드가 돼가면서 매출의 규모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해볼 만한 회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2020년대 또 2010년대 이렇게 연대로 보면은 회사가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요. 규모 자체가. 예.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경제 산업군 자체가 이제 올라가고 뭐 물가도 상승하고 경제 규모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뭐 폭발적인 반도체 시장이나 또 ASML의 기술력이나 또 AI의 어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나 그런 것이 미래에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 ASML도 뭐 지금 뭐 노광 장치 외에도 새로운 뭔가를 또 개발한다. 예.
사실 지금 반도체가 이제 1나노까지 왔는데 이 1나노에서 그 이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올라가려면 뭐 지금 새로운 것들 많이들 개발하고 있어요. 뭐 유리 기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실리콘 기반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뭐 저기 소금 그 소금 기반으로 되는 어떤 뭐 그런 새로운 기판 뭐 그런 것도 뭐 이야기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실리콘 기반의 이 반도체를 써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1나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실리콘 기반의 이제 새로운 뭐 그런 거 이제 해서 완전히 또 반도체가 새로운 이제 단계로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I 산업의 폭발과 그다음에 이 회사의 기술 그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새로운 단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노광 장비 판매로 돈을 벌고 있지만 어떤 새로운 단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또 한 번의 회사의 업그레이드가 있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또 더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제 자기 앞에 그 놓여진 당면된 과제, 그 어려운 과제를 이루어내고 서프라이즈 내준다면은 주가가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이 다 그걸 기대하고 있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로 시작을 했지만 이 전기차 이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제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주가는 뭐 거의 확실하게 주가는 날아갈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좀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거죠. 좀 기다렸다가 결국에 그걸 이뤄낸다. 그럼 또 올라가는 거고 이제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